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에도 일단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고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 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정책 검증 대신 서로를 향한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자정이 넘도록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한 발 물러나 일단 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심동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시 버스운송사업 조합 관계자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협상장을 빠져나옵니다.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노사 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지금 계속 지난주에서 교섭을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예고대로 오늘 첫 차부터 파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파업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부장 63명이 참여한 총회에서 투표한 결과 49명이 파업 유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굉장한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요. 전격적으로 파업을 유보를 했고 저희가 이제 철회는 아니고 계속해서 단체 교섭과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져 인상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는 예고대로 파업에 돌입해 출근길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젯밤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법 리스크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방탄 독재를 하고 있다면서 황제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먼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먼저 12.3 비상계엄을 고리로 충돌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김 후보는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도 재판 결과를 통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이 후보는 또 김 후보가 계엄 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는데 김 후보는 군중재판식 사과 요구는 폭력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주변 인물이 사망했다는 점을 거론하는 한편 재판 중지를 위해 방탄 독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뭐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이 후보는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려 강압 수사를 한 탓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김 후보는 민주당과 이 후보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줄탄핵을 했다고 지적했는데 이 후보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한 게 더 문제라고 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선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치열한 설전도 오갔습니다. 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는데요. 노골적인 막말까지 터져나오면서 토론회는 정책 대결이 아닌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습니다. 이어서 신용수 기자입니다.
마지막 3차 TV 토론은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맹폭했습니다. 낮은 일배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건 아닙니까?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 간 갈등을 언급하며 맞받아쳤습니다.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 김은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협공에 나섰습니다. 오죽하면은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또 과거 이재명 후보가 가족에게 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성기 관련 욕설까지 언급하며 여성 혐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토론회 종료 후 자신의 SNS에 너무나 폭력적이라며 토론을 누가 듣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할 수 없었을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21대 대선 TV 토론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3일 화요일 본투표는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고 목요일인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치러집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대선 후보들은 집중 유세전을 펼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대선 후보들은 막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동부권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합니다. 첫 일정으로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난 뒤 성동구 왕십리역으로 이동해 한 표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유세에 앞서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 후보는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경제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텃밭으로 꼽히는 경남과 경북을 다시 찾아 보수 지지층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우선 경남 창원에 있는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로 유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 창원과 김해, 부산 양산을 잇따라 찾아 보수 표심 공략에 주력합니다. 또 경북 경산에서 영남대 학생들을 만나 청년층의 지지를 호소하고 이어 영천을 거쳐 대구 동성로에서 집중 유세전을 펼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서울 도심에서 청년층 공략을 이어갑니다. 점심시간 여의도공원에서 산책 유세를 펼치고 이후 강남역을 거쳐 테헤란로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합니다. 젊은이들과 스타트업 직장인 등을 만나 현안을 듣고 자신의 공약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대선 본투표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으면서 유력 후보들의 막판 유세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선거에선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하지만 발표만 안 될 뿐 조사는 계속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선에선 공표 금지 기간에 실시된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궁금한 내용들을 김도형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일 전부터인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역대 대선 직전에 치러진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와 실제 대선 결과를 비교해봤습니다. 1992년 14대 대선과 1997년 15대 대선 모두 여론조사에서 1위였던 김영삼, 김대중 당시 후보가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정몽준 당시 후보가 단일화했던 2002년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선거 전날 지지를 철회했지만 줄곧 여론조사 1위였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당시 후보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앞섰던 후보가 모두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빙의 결과가 나왔던 지난 대선도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투표 일주일 전 여론조사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선거일이 임박해서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승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추격세가 가파르고 범보수 후보 단일화가 블랙아웃 기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희박해진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된다면 남은 기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단일화 없이도 승산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승리하자는 이른바 자강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면 그 뜻을 존중하겠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논의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에서 단일화를 할 수 없다는 말씀들 많이 하신다면 그 뜻도 존중하겠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며 적극적이었는데 하루 새 단일화 논의 중단을 시사하며 입장이 급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없이도 승산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단일화가 없더라도 저희는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강경 기조를 통해 이 후보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히기도 하지만 자강론이 힘을 얻고 있는 흐름입니다. 플랜 B를 안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저희는 자강은 자강대로 최선을 다하고 판세를 흔들 마지막 카드인 단일화가 더 희박해지면서 선거 막판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한다며 자신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재묵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번 선거에 단일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는 공약으로 후보가 됐던 김문수 후보는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그 약속을 무시했고 난데없이 저와의 단일화만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권이 우선인 이유로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자신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만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모두 밀어내야 합니다. 이어 이준석이 만들 나라와 이재명이 망칠 나라의 차이가 분명하다며 자신을 향한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내란 혐의로 수사하면서 이미 이달 중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경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최 전 부총리도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받았지만 무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최근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두 사람의 진술과 다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두 사람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지 한꺼번에 소환한 경찰은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경찰 소환에 앞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이미 이달 중순 출국 금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깔렸던 셈입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은 모두 일관되게 설명했다고 밝혔고 최 전 부총리도 경찰 조사에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국 금지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이뤄진 만큼 사실상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전직 지휘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연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김몽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 등이 비상계엄 사흘 만에 원격 삭제된 정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최민성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전직 지휘부인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경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비화폰은 통화 내역 등이 담긴 서버 기록이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고 도청과 감청이 어렵게 보안 기능이 적용된 전화기입니다. 앞서 경찰에 출석한 김 전 차장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원격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홍 전 1차장이 국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폭로한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의 허락 없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직 지휘부 3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를 연장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지휘부에 서버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확인된다면 다시 한번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경기 시흥시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차철남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철남은 사이코패스도 아니었고 마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명이나 죽거나 다치게 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서에서 나온 차철남입니다. 신상이 공개됐지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차철남은 아무 말 없이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총기랑 휴대폰 어디다 버리셨습니까? 추가 범죄 계획 있으셨거나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구속 상태로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달 초부터 차철남이 3천만 원을 갚지 않은 중국인 형제를 살해하려고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살해 후 어차피 검거될 거라 판단한 차철남은 멀리 도망하지 않고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편의점 주인과 집 주인에게도 범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차철남에 대해 프로파일러 면담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한 경찰은 차 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차철남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 역시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에 차철남이 숨진 피해자의 차와 도주 당시 길에 세워둔 자전거를 탄 점 등 2건의 절도 혐의까지 더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윤길환입니다.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미국 대학 입학시험 ACT 한국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유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란 내용 저희 MBN이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앤드류 테일러 ACT 부사장이 MBN 취재진과 만나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지난달 5일 서울 마포구 풀브라이트 재단 건물에서 미국 대학 입학 시험 ACT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학원 컨설턴트에게서 문제와 답안을 미리 받은 걸로 의심되는 응시생 3명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앤드류 테일러 ACT 부사장은 MBN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Whenever we have any test, we go through a series of psychometric and other security tests to make sure that the scores that are being delivered are fair and accurate. And during that process, we found some disparities. 응시생의 행동 패턴 등 시험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자체 분석하니 시험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감지됐다는 겁니다. 향후 시험에서 문제 유출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테일러 부사장은 오는 6월 예정된 시험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발견됐다는 자체가 ACT의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going to be some students that try to take the easy route out, and we will continue to find those students.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ACT가 그동안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정확한 유출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응시생과 컨설턴트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포렌식 중인 경찰은 조만간 학부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외교 공관의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미국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상 검증을 위해 학생들의 SNS 심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이 외교 공간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시가 담긴 외교 전문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비자를 준비하는 학생의 소셜미디어, 즉 SNS 검증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각 영사가 비자 인터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시 중단 대상이 된 비자는 FMJ 비자로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매체는 이에 따라 유학 비자의 처리가 느려지고 외국인 학생에 의존해 수익을 얻은 대학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미국 국무부는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방미를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methods that we use, that would seem to be a little bit counterproductive perhaps. The details of which I won't reveal, but it's one that will hopefully achieve our understanding of who deserves to visit this country and who does not.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반유대주의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심사를 진행하는 조치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시위가 벌어진 대학교들을 선례 삼아 보조금 지급 중단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버드대와 체결한 각종 계약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토트넘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손흥민이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손흥민을 보려고 모인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입국 현장에 이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흥민이 입국장에 들어서자 공항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축구대표팀 합류를 위해 연간 서너 번 고국을 찾는 손흥민이지만 어떤 때보다 입국 표정이 밝았습니다. 지난 22일 유로파리그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들어올린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마중 나온 팬들과 교감했습니다. 2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다렸어요. 우승했을 때 뭉클하고 진짜 같이 울었어요. 네, 저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울었어요. 손흥민 화이팅! 첫 우승 꿈을 이루고 돌아온 손흥민의 다음 목표는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입니다. 여전히 발부상 여파가 있는 상태지만 하루라도 빨리 승점 1점을 추가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려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경기 뛰는 거에 큰 문제 없다라는 얘기 전달받아서 소집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의 어떤 상황이나 또 컨디션을 고려해서 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팬들의 환대 속에 한국에 돌아온 손흥민은 짧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다음 달 2일
전세기를 타고 이라크로 향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국내 여자 골프 최고의 스타들이 맞대결을 펼치는 제13회 SH 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이 이틀 뒤 막을 올립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디펜딩 챔피언 이예원이 여왕 자리를 지키느냐인데요. 대회 2연패와 함께 올 시즌 4승을 노리는 이예원을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SH 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 왕좌에 올라 3승을 거두고 다승왕까지 차지했던 이예원. 올 시즌 개막 2달 만에 벌써 3승을 몰아치며 여자 골프 대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승의 상금과 대상 포인트 등 거의 전부문을 휩쓸며 양평에 입성한 이예원의 목표는 당연히 왕좌 수성입니다. 이번 대회도 좀 자신감을 갖고 좋은 기억을 살려서 타이틀 방어하고 싶습니다. 장기인 퍼트와 어프로치는 여전히 날카롭고 혹독한 동계 훈련으로 체력과 힘도 좋아지면서 완전체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1년 전 단 하나의 보기도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찰떡궁합이었던 양평 더스타유 코스도 이예원에게 웃어주고 있습니다. 박현경과 박민지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지만 대회 2연패로 개인 최다인 시즌 4승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작년에 노보기를 했던 만큼 정말 제가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이고 좋아하는 시합인 만큼 4승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예원의 2연패냐 아니면 독주를 막을 또 다른 스타의 등장이냐를 가릴 여왕들의 전쟁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양평 더스타휴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대전에서 주유건을 꽂은 채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가 포착됐습니다. 어제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도로에 차가 주행하고 있는데 무언가 달려 있습니다. 주유건이 꽂혀 있고 주유 호스가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는데요. 차량 운전자 이 사실을 모르고 주행합니다. 결국 옆 차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운전자에게 손짓하고 나서야 알아차렸는데요. 어머 웬일이야 라고 말하며 급히 상황을 수습했다 합니다. 누리꾼들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사이드미러도 안 본 거냐. 그럼 주유소는 어떤 상황일까 등의 반응을 남기며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을 지적했다고 하네요. 보아 두개표, 이 의문스러운 문자 메시지를 보고 경찰이 피해자의 절박한 외침을 읽어냈다는 소식입니다. 새벽 2시쯤 제주경찰청 112 상황실에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 말은 없고 흐느끼는 소리만 이어지다 이내 끊어지더니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아 두개표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처음엔 단순 오타처럼 보였지만 경찰은 키보드 자판 배열을 살펴보곤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인 걸 눈치챘는데요. 경찰은 곧바로 코드 1을 발령해 출동했고 현장에서 교제폭력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했는데요. 경찰의 예리함에 누리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식당에 붙은 안내문 한 장이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혼밥 시 유튜브 시청 금지라는 안내문 사진과 함께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오후 1시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나오기 전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자 직원이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니 안내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음악만 들으며 식사를 마쳤다는데요. 여기에 누리꾼들은 혼자 온 손님에게만 시청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다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영상 보면서 느리게 먹는 사람들 답답하다, 테이블 회전율에 방해된다 등 안내문에 공감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학생증은 학교 안에서 신분증처럼 쓰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도 꼭 필요한데요. 그런데 몇몇 고등학교에선 학생증을 받으려면 특정 은행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은행 영업에 학생들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가정통신문입니다. 신입생 학생증 발급을 안내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은행에 가라고 설명합니다.
통장을 신규 개설하면 그와 연동된 체크카드 형태로 학생증을 발급해준다는 겁니다. 학생증 나온다고. 근데 거기에 체크카드랑 교통카드까지 다 한 번에 포함이 된다. 정해진 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금융기능이 없는 학생증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가 없는 버전의 학생증은 없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따로 만들고 있진 않아요. 원래부터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전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을 개설해야만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셈인데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은 한 은행은 지난 5년간 신규 통장 1071개를 개설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립학교도 해당 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학생들은 체크카드 학생증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학생증 없으면 못 빌린다 해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고등학교에서도 해당 은행의 특정 지점에서 매년 200개 이상의 신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금융기능이 없는 학생증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학생증 발급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학교 모두 체크카드 학생증 발급은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학생증이 은행의 영업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분양과 임대를 함께 배치하는 소셜믹스는 서울시 주택정책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조합들은 이를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좋은 위치에 임대주택을 배정하면 그만큼 분양 수익이 줄기 때문인데 수십억 원을 기부 체납하면서까지 소셜믹스를 피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일반 분양을 마친 서울 대치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서울시는 지난주 2단지에 문책성 기부 체납금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인가할 때 조건으로 걸었던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합원과 일반 분양, 임대주택 추첨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는데 이를 어기고 조합원과 일반 분양만 먼저 했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별도의 동으로 분리하진 않았지만 조망권이 좋지 않은 저층 위주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주택을 배정을 하려고 하니까 20억을 기부 체납하고 임대주택을 안 받기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 같은 조합의 의도를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분양이 끝난 만큼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 기부 체납금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례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소셜믹스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합원들은 거액을 지불하더라도 기피 대상이었던 소셜믹스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소셜믹스를 하면은 아파트 이미지 제고에 좋을 게 없으니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소셜믹스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7달 만에 3%대로 내려왔습니다.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계속되면서 지난 4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8%로 떨어져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습니다. 예금금리 또한 연 2.71%로 지난달보다 0.13%포인트 낮아져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전세 갱신 계약 10건 중 7건은 보증금을 올린 계약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 갱신 계약한 사례는 전국에서 총 4만 7천 건이 넘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 늘어난 수준입니다.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 지역의 아파트값이 역대 최대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 11개구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약 5,300만 원으로 한강 이북 14개구보다 2천만 원가량 높아 2000년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3.3제곱미터당 평균 8,370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흔히 아는 번지 점프부터 스카이다이빙까지 세상엔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는데요.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참가하는 이 대회도 스릴이나 기이함은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몸을 내던지는 그 박진감 넘치는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길이만 180m, 평균 경사 27도에 달하는 가파른 언덕을 사람들이 대굴대굴 굴러 내려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물체를 쫓아가는 모습인데 바로 치즈 한덩이라고요. 영국 글로스터셔 지역에서 열린 치즈 굴리기 대회 현장인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가장 먼저 치즈를 잡은 사람이 나타나자 관중들이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1826년 처음 열린 이 행사는 참여 방식 때문에 도중에 부상을 입기도 한다는데요. 참가자들의 열정만큼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모양입니다. 야생동물과 우리 인간이 교감하는 경이로운 이야기 종종 접하곤 하죠. 이번에 소개할 여성은 동물 덕분에 새롭게 얻은 삶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귀여운 벌새들이 나뭇가지에서 편히 쉬고 있군요. 얼핏 보면 동물원인가 싶지만 사실 침실한 쪽에 특별히 마련된 보금자리인데요. 스페인의 한 여성이 직접 벌새를 위한 보호소를 만든 겁니다. 남편을 잃고 암투병 중이었던 이 여성, 집 앞에서 벌새 한 마리를 구조한 뒤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데요. 슬퍼할 때마다 벌새가 다가와 위로를 건넸고 그 덕에 암도 완치했다고요. 이젠 아픈 벌새들을 직접 치료해 매년 많게는 300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구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네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동물도 있는데요.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정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 플로리다의 한 마을, 검은색 오리가 뒤뚱뒤뚱 다가가자 여성이 빠르게 도망칩니다. 왜 귀여운 오리를 마다하나 싶지만 사실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을 찾아온 오리가 부리로 주민들을 공격해 공포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아마 원래 살던 서식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매우 놀랐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고요. 주민들은 플로리다 야생동물보호위원회에 구조를 문의한 상태라는데요. 오리도 주민들도 하루빨리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북한 금강산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꼽히는데요. 금강산이 북한에서는 세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계절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명산으로 꼽히는 금강산이 세계유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강산에 206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폭포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계절에는 그 어디에 가나 사계절 폭포와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 등재 후보지로 금강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북한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낸 지 4년 만인 올해 유네스코 자문기구로부터 등재 권고 판단을 받은 겁니다. 또 홈페이지에는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산으로 수많은 문화유산으로 가득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47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등재가 되면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 역사유적지구에 이어 세 번째 세계유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 중심에 이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구가 있고 따라서 이 금강산이 등재가 되면 북한이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재 권고 리스트에는 울산의 반구천이 암각화도 함께 포함돼 있어 한국에서는 17번째 세계유산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영화에서다 보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코드를 조작해 중단 명령을 피한 인공지능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AI가 이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걸까요?
기술 발전 속도에 걸맞은 윤리적 지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선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전하며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인간이 이를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영화 속 이야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 O3가 스스로 소스 코드를 조작해 인간의 작동 종료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가 인간의 명령을 거부한 첫 사례로 이 AI는 챗GPT의 유료 버전에 탑재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AI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조심스레 제기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쪽에 강화를 해버리면 자기가 중요하지 인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마라. 인간의 말을 최우선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국내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도 AI 전환 시대를 대비해 기술 통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Humans should control technology, not the other way around. In order to make a meaningful transformation, in order to have a meaningful transformation, we must consider impacts of ethics and social consequences. 또 AI 기술과 인간의 경험을 잇는 이른바 관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어느덧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AI.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됐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 같았던 사직 전공의들이 또 마음을 바꾼 분위기입니다. 전공의들의 요청으로 정부와 병원 측이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마감이 임박해도 정작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며칠 더 버티고 새 정부와 협상을 노리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홈페이지에 전공의 추가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 마감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는 압축 일정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 복귀를 타진하자 정부와 병원 측이 이례적인 채용 절차를 마련해 준 겁니다. 전공의 요청으로 열린 추가 모집이지만 정작 지원자는 마감일 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상급 종합병원에선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세에 상관없이 복귀하겠다는 응답이 10% 안팎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흐름대로면 마감일 당일에 갑자기 지원자가 몰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며칠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픽스가 안 돼서. 새 정부와 협상하면 더 나은 대안을 제시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사직 전공의들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의료계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 굳이 지금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올 상반기에 채우지 못한 수련 기간 3개월을 면제해달라며 요구사항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이전에 계속 특례를 줘왔기 때문에 더 많은 특례를 줄 것이라는 얘기를 소위 내면서 하거든요. 시간에 대한 단축이나. 현재 정상 근무 중인 전공의는 1,600여 명으로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수련병원을 떠나 있는데 이 중 5,000명 정도는 일반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체코 정부가 법정 다툼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10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2036년 신규 원전 가동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영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안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앞서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6도, 광주와 경북 김천은 29도까지 오르겠고 아직은 습도가 높지 않아서 더위 불쾌감은 덜하겠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많게는 50mm가 되겠고요.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수도권과 충남,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7.3도, 대전이 15.7도, 대구 1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과 전주,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